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싱카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가끔 감자 아닌 덮밥을 노지에서 사용하는데요. 그건 상황이 맞으면 그냥 쓰는 편입니다. 이곳에서도 싱카로 시작을 합니다. 잡어가 있는 곳에서도 제가 싱카를 사용했는데 여긴 잡어가 없습니다. 에스터거든요. 맞죠. 잉어랑 뭐라고. 잉어도 있고 토종도 있고 희나리도 있고, 그래서 블렌딩을 싱카 100, 페레소코 50 그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잡어가 많은 곳이면 뭐 좀 부대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잡어가 많은 곳에서도 풀림만 잘 유지해주고 탄착군만 좋아지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습니다. 싱카도 2대1, 페레소코도 2대1. 75. 그럼 물은 75가 되겠죠. 고르게 섞인 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싱카는 점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페레소코를 넣었다고 제가 지금 좀 만지는데 조심해서 만져야 됩니다. 좀 차네. 이 저수지는 잡어가 없고 베스들이 제법 많습니다. 올해는 조금 컨디션이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퍼가요. 아마 앞으로 여기서 낚시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왜 퍼가는지 모르겠어요. 고기 자꾸 퍼내가면 그 다음 해는 낚시 못합니다. 여기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낚시터는 내 놀이터인데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찌는 소쿠찌리 스탠다드 무크입니다. 낚싯대는 시마노 12척 풍절. 떡밥은 조금 전에 보신 것과 같고요. 채비는 원줄 1호, 목줄 0.5호, 0.4호. 제가 이날 목줄 길이를 40에 47로 구사를 했습니다. 바늘은 극 야라즈 6호. 지금은 낚시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풍절 12첩. 찌는 스코츠리 스탠다드 무크 4번. 떡밥은 싱카 100, 페레소코 50. 대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나무 보이시죠? 와, 채비 서기도 전에 다 흘러내려가네. 위에 물은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대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흘러요. 더 위에 던져야 되네. 한 그냥 떠 있는 동안 3-40cm는 그냥 우습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찌의 부력을 더 올려도 되지만 여기는 일부러 부력을 좀. 아직은 조금 더 해보고요. 편납량이 지금 4.5 정도 되는데
지금 2.5m 수심에 4.5면 편납량이 부족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뻗어 던지는 것도 아니고 떨궈 넣는데 찌가 서기도 전에 굉장히 떠내려갑니다. 빠르네. 보세요. 오른쪽에 던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찌가 자리 잡을 때는 벌써 한계점을 왼쪽으로 넘어가 있을 정도니까 어떻게든 이 화면 중간에 목내림을 완성시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리가 잡으면 덜 흐르니까 지금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하면 구사가 좀 되겠죠. 자, 자리를 잡는데도 채비는 조금씩 흐르죠. 이렇게 되면 속구줄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활성이 좋고 개체수가 많은 곳에서는 저렇게 둥둥 떠내려가도 입질합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많지 않고 활성이 좀 떨어지는 곳에서는 이 정도에 넣어야 되네. 입질을 안 해요. 힘듭니다. 압축을 시켜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그걸 벌려 넣는 꼴이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던지면 앵글 안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심하게 앵글을 벗어나. 이제 들어와가지고 목내림 됐죠. 제가 아예 오른쪽에다가 던져놨거든. 자, 그래도 깊은 목내림으로 착지를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채비가 흐르지 않습니다. 바닥에 붙으면 견딜 수 있는 정도라는 거죠. 드라시를 한 3cm 더 줘야 되겠네. 힘들게 투척해 놓은 좌표가 목내림 폭이 조금 더 깊게 나오기 때문에 텐션을 조금 풀어주는 의미에서 드라시를 3cm 정도 더 주려고 합니다. cm부터 줘. 많이 만질 필요 없습니다. 초반에는 떡밥을 무조건 똑같게 달고 똑같게 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목내림을 다 식혔을 때 눈금이 아까보다 좀 더 나오겠죠. 쯔라시를 3cm를 줬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대류에 밀리면서 실제로 목내림 폭은 비슷하게 나와요. 대신 채비의 그 텐션은 좀 죽었겠죠. 바람까지 불어버리니까 참, 노지는 이런 것들이 어렵습니다. 맞바람이죠. 찌라시를 주어도 채비가 대류에 밀리면 이렇게 목내림 폭이 깊게 나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류를 좀 덜 타는 줄이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일 때는 이 부분이 조금 그렇죠. 지금 제가 쓰는 라인은 비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영향을 좀 받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여기는 잡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압력을 조절해서 풀림을 맞춰야 됩니다. 관리터랑 비슷하죠. 되돌림 속도를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류가 심해서 밀려 들어가면서 그런 되돌림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튜브톱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밥도 무겁고 제찌의 선택이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스탠다드 튜브를 써야 되는데 무크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무크를 좀 써보고 싶어서 꺼내 들었고요. 무거운 떡밥을 사용하는 것에 밸런스를 맞추려면 튜브톱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빨리 돌려도 풀림이 없죠. 잡어가 없기 때문에 풀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잡어라도 있으면 풀림이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땐 다음 투척에서 떡밥을 덜 만져서 넣어야죠. 그냥 저렇게 둥글리기만 하고 만지는 횟수가 줄었죠. 각을 줘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잡어가 없기 때문에 건드림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 투척. 이렇게 구사를 계속 하다가 글루텐을 만듭니다. 입질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속꽃들이 먹이용은 척과 글루텐을 절반씩 섞어서 쓸 때가 많습니다. 이 계절에는 판단을 빨리 내려야 돼요. 예년 같으면 양단고로 낚시가 되는데 지금은 안 될 게 뭐 있어. 그게 아니라 못 먹네? 그러면 판단 빨리 내려야 돼요. 먹이용 글루텐을 만들고 해야 돼요. 확산이 많은 걸 넣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 계절에도 양글루텐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기상이변이 많잖아요. 붕어들한테는 수온 변화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원래 활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맞죠. 글루텐 떡밥은 많이 휘돌리거나 짓이기는 게 아니라 물을 고르게 섞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곳에 모아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사용할 때는 뒤집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찌라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찌라시를 되돌렸습니다. 찌라시를 주어도 그만큼 대류에 의해서 더 휘어지기 때문에 찌라시를 줄이고 투척을 약간 더 들여서 해서 그 채비의 텐션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희나리는 입질폭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채비 텐션이 좋지 않으면 표현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저 목내림 폭은 밥이 무거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수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풀려 올라가야 되는데 잡어가 전혀 없다 보니까 풀림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풀림이 조금 더 늦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제 풀림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시간이 좀 더디다는 겁니다. 블렌딩한 떡밥을 거의 다 써갈 즈음인데요. 생각보다 반응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뭐 회유를 하면서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중간에 오감척 단품으로 떡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물이 1대 1.2거든요. 여기서는 1대 1.5 정도가 좋습니다. 잡어가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 게, 잡어가 없는 곳에서는 1대 1.5, 잡어가 조금 있다 1대 1.3, 잡어가 제법 있다 1대 1.2, 잡어가 많다 1대 1. 그 정도가 좋습니다. 지금 1시간이 넘도록 구사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전날까지만 해도 활성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비가 3일 연속으로 오면서 이 저수지 수온이 계속 내려갔거든요. 어제도 물이 차왔는데 오늘은 얼음장입니다. 그러니까 활성이 뚝 떨어진 거예요. 제 옆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조용했어요. 제 방에도 한 분 계시는데 물론 조용했고, 완전 자연 저수지는 저수지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매일매일의 날씨에 따라서도 활성이 급변하기 때문에 있는데 목줄 자꾸 타지. 활성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대응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잡어가 없다, 수온이 낮다, 반응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보면 척 사이즈를 좀 키워서 놓고 있죠. 집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단척으로 놓으려고 8척까지 옆에 꺼내 들었는데 8척은 고사하고 12척에 1시간이 훨씬 넘도록 반응이 물이 없어요. 얼음장이 되네.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수온이 왜 그 정수기에 냉수 있죠? 그런 느낌? 손 넣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차가웠어요. 노지는 뭐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활성이 좋은 듯 하다가도 어느 날 입을 다물어 버리고, 또 뭐 배수가 있기라도 하면 활성이 더 떨어져 버리고, 지금은 특히 배수기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노지 낚시를 가면 내가 고기를 잘 잡았을 때의 패턴만 기억하고 그건 반복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확률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출조해서 내가 오늘 읽을 수 있는 활성이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대응해내는 게 이 낚시의 묘미인 거죠. 어떤 분 보면 맨날 부드러운 밥만 해가지고 낚시하고, 그래서 잡어가 있는 곳은 못 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떡밥도 맨날 똑같죠. 배합법이 똑같아. 한 두 가지, 세 가지 배합법만 가지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낚시터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날은 아직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의 상황을 읽어가면서 계속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공부죠. 불반사가 찌를 때게 어둡게 만들어 버렸네요. 자, 오감척으로
구사를 해봅니다. 이 구사는 왜 바꿨냐 하면요. 얘네들이 어분 바라케류나 이런 류에 익숙하지 않은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바꿔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잉어나 토종을 만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저걸 넣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다? 그러면 반대로 가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맞으면 거기를 찾아 들어가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갈림이 오셨어요. 좀 쉽지 않대요. 아, 바로네 이거. 예. 이제 입질 나오네. 그래도 완전 똥물은 아니네. 와, 갈리만 오니까 입질 나오네. 이게 첫 입질입니다. 느닷없이 찍었어요. 오감촉으로 바꾸고. 떡인데요. 마수. 와, 이 힘쓰는 거. 힘이 굉장히 좋고 사이즈도 괜찮아요. 와, 힘 좋대. 똥물이 좀 빠진 건가? 완전 똥물은 아니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네, 똥물 아니야. 고기는 아주 예쁘고요. 오, 예. 이쁘네. 여기 희나리는 최고가 입질 폭이 높은 작다. 애들은 아니에요. 여덟치야. 높는데? 너무 네. 요 뜰채가 딱 30이거든요. 9치. 9시쯤 되겠는데. 거의 30에서 9시 한 넘네. 2cm 정도 빠지네요. 상류에 있나 사람? 9치가 조금 넘네. 요 위에 한 분 계시고. 저러면 또 한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게 또 우리 재미입니다. 어떻게 1000마리가 떡이 30에서 나오네. 한 1, 2cm 빠지겠네요. 첫 붕어는 1시간 거의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거는 싱카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처음부터 감자를 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고기가 붙는 거는 아니에요. 이후에도 투척을 몇 번 했는데 뭐 고기가 줄을 서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베스터니까 오죽하겠어요. 이제는 되돌림도 좀 나오고, 아까 싱카척은 풀림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할 때 이 고기들의 부대낌에 비해서 풀림을 너무 적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류도 잦아들었고 물결도 치지 않고 낚시할 수 있는 컨디션도 좋고 떡밥의 풀림도 자연스럽고, 거기다가 떡밥이 싱카 페레소코에서 척 단품으로 바뀌었고, 그런 것들이죠. 이렇게 잡어 없는 곳에서는 그냥 물 1.5대 척 1 이렇게 쓰시는 게 딱 좋아요. 물만 먹여서 두고요. 필요한 만큼 압력을 나중에 주면 됩니다. 미리 짓눌러서 공기를 빼지 말고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되돌림이 서서히 나오죠. 지금같이 이렇게 느리게 되돌림이 나오는 형태를 구현해내는 게 속구釣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낚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세요. 이렇게 녹듯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입질이 잘 나옵니다. 보통. 찌라시 줄여. 이걸 찍었어요. 방금 찍었는데 표현이 잘 안 되죠. 찌라시를 생각보다 더 줄여. 찌라시를 조금 더 줄여서 그 표현 안 되는 부분에 그걸 더 살려보려고 합니다. 텐션이 더 팽팽하게 하면 표현력이 더 좋아지니까요. 다시 찌라시를 2cm 정도 더 줄였습니다. 분명히 앞에 짧은 입질이 나오고 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짧은 입질의 표현이 약했기 때문에 찌라시를 줄인 거예요. 아무런 기교가 없는 첫 단품. 척단품은 정말 매력적인 떡밥입니다. 소쿠찌리에서. 싱카 단품, 척단품은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 써야 하지만 일단 둘 다 굉장히 좋은 떡밥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밀려나 버렸는데 저기서 찍었습니다. 느닷없이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챔질이 좀 세졌습니다. 토종. 이번엔 토종입니다. 토종은 꼭 저렇게 머리를 털더라고요. 아까보다 최고는 낮지만 이것도 사이즈는 8치가 넘는 토종입니다. 떠있네 드릴처럼. 낙하하는 순간 탁 찍었거든요. 뭐 그렇게 만만한 저수지는 아닙니다. 반짝 활성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났고요. 혼잡도가 올라가면 먹이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나 채비는 잘 떠내려가지 않죠. 바람에 저건 밀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입질 보는 것도 참 방금 좀 찍었다가 올라온 느낌인데요. 봐요. 올라오죠. 아까 한 번 탁 찍고 두 번 찍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읽히는 거예요. 물결 때문에. 그래서 찌 선택이 중요해요. 지금은 튜브톱이 좋아요. 여기서 속꽃줄이 스탠다드 튜브 쓰면 되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이 저수지 가면 자꾸 무크를 꺼내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튜브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되돌림 나오죠. 생각보다 빠른 되돌림, 고기. 찌가 아래로 움직이는 건 건드림. 그러면 저 위치를 보잖아요. 그럼 아, 밥이 아직 조금 풀린 상태인데 붕어들이 옆에 와서
먹이 활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수류에서 의한 건드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류에 의한 건드림이. 저러다가 이 붕어들이 옆에 와가지고 좀 더 크게 움직이면 건드림이 더 명확하게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다 멈추죠. 올라가다 멈추고 저러다가 땅 찍거든요. 지금은 붕어는 옆에 와 있어요. 사소히 한번 딱 주면 좋은데 지금도 건드림. 사소히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움직임이 약한 건드림만 있고 더 강해지지 않아요. 이럴 때 사소히를 주는 게 유용할 수 있어요. 물론 사소히 줘도 반응 안 좋을 수 있어요. 밑걸림. 윗걸림이다. 씨. 저럴 때 세게 후려치면 안 됩니다. 당길 때도 부드럽게 당겨야지 세게 당기다 보면 뜻밖의 원줄이 걸림이 있었네. 터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편납도 열려 있잖아요. 그죠? 목줄을 교체를 하고요. 겁도 없이 저렇게 멀리서 끼워 넣으려고. 참, 도래에 있는 그 목줄 찌꺼기들 있죠. 저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떡밥이 수분이 부족해요. 날려갔기 때문에 수분을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서 좀 몽알이 진 것들을 가볍게 눌러서 떡밥 전체의 성질을 균일하게. 저 점도 내는 게 아니고요. 떡밥의 성질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밥달기를 할 때 균일하죠. 만약에 저걸 안 해놓으면 밥달기 할 때 한쪽은 점도가 많고 한쪽은 푸석푸석하고 이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균일하게 하는 겁니다. 갈림이 와서 갤러리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고기가 안 붙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건드림이 약하게는 나오는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촉수를 바꾸든지 우선은 목줄을 더 늘려봐야 돼요. 건드림이 나오는데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먹이용 글루텐을 아랫바늘에 달아보는 거. 네. 그 다음에 목줄을 늘리는 거. 그 다음에 척수를 늘리는 거. 또 예외적으로 단척이 더 잘 붙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단척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팔척을 준비해 놓은 거고요. 물고기가 반응을 잘 보여주는 쪽으로 맞춰야죠. 뭐 방법 없지 않습니까? 한 시간 30분 이상의 낚시치고는 조과가 좀 아쉬운, 생각보다 활성이 떨어져서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지금 되돌림 나오죠. 저렇게 되돌림이 나오면서 입질이 잘 나오지 않으면 완전 토종 한 마리 더 잡았어요. 희망 고문이죠. 아이고. 뭔가 좀 안 맞네. 자, 밥 먹고 하면 입질을 하는데요. 좀 밀기적거려서 목줄 늘렸어요. 아, 목줄 늘렸네. 5cm. 저도 영상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처음에 목줄은요 35에 43이었어요. 그러다가 40에 47을 했는데 기가 막힌데. 종일 낚시를 하고 집에 와서 아, 목줄이 더 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다음 출조에서는 아예 목줄 더 늘립니다. 속구찌리를.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거의 2시간 가까운 낚시를 했는데 조과는 딸랑 2마리. 생각보다 아이고, 활성 좋지 감사합니다. 않고요. 갈림이 사주신 맛있는 돈가스를 갈리면 먹고 아예 저 꽝률에서 까까리 뛸라고 마음을 먹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해야죠. 각 생각이 있어. 식사 후에는 변화를 좀 줍니다. 주는데 항상 저수지 상황을 읽어가면서 변화를 줍니다. 어떤 저수지에나 잘 먹히는 떡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배합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낚시터 상황에 맞는 떡밥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잡어가 없다면 풀을 많이 넣거나 그럴 필요는 굳이 없고요. 떡밥을 단단하게 쓸 필요도 없습니다. 잡어가 있으면 후를 쓰고 떡밥을 좀 단단하게 가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목줄은 반대로 잡어가 없을수록 긴 게 유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풀림이 더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른 공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